안녕하세요. 그림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 너머로 비쳐들고 식탁 위엔 갓 지은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된장국을 조심스럽게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절대 안 짜게, 절대 안 싱겁게. 하지만 그 어떤 조심도 시어머니의 입맛에는 늘 모자라기 마련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남편 정훈과 시어머니 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은 말없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고 박 여사는 젓가락을 들기 전부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국 한 술을 뜬 뒤 박 여사는 여느 때처럼 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국이 싱겁네. 이건 국도 아니고 물이지 뭐. 수지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엔 조금 더 간을 맞출게요. 박 여사는 수진의 대답엔 귀 기울이지 않는 듯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반찬은 너무 기름졌고 김치는 왜 이렇게 심심하며 고등어는 왜 또 타게 구웠냐고 말이죠. 정우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적에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익숙함은 상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여전히 억지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 속엔 기력이 다 빠져나간 마음만 남아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훈이 출근한 뒤 부엌에는 설거지 소리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그릇을 씻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나는 이 집안에서 늘 미안해야 할까? 왜 나만 작아져야 할까? 박 여사는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고 수지는 그 소리를 배경음처럼 들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식사를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어깨는 젖은 수건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지 오래였고 웃음은 어느새 잊혀진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자신이 이 집에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정훈, 그리고 언젠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 그 희망 하나로 아침을 맞고 하루를 견디고 다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국이 짜다는 말, 기름이 많다는 말, 정훈의 무반응, 자신의 침묵. 모든 것이 늘 있던 방식 그대로 이어질 줄 알았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오늘 이 아침의 식탁 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수지는 장을 보기 위해 근처 시장에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무게가 이미 충분히 무거웠기 때문이죠. 장바구니에는 고등어 2마리, 두부 1모, 그리고 박 여사가 좋아하는 갓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반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쇼핑 채널이나 드라마 소리가 집안을 메우곤 했는데 오늘은 어쩐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슬리퍼를 벗으며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박 여사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녀가 벌떡 일어나 장바구니를 확인했을 텐데 오늘은 등을 기대고 앉아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희미한 기침 소리, 초점 잃은 눈동자. 수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나이 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여사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수지는 그 말 속에 진심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박 여사의 오래된 갑옷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운 없는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싫어하던 사람의 고통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 수지는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으신 걸까? 진짜 아무 일도 없으신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섰습니다. 똑바로 걸으며 목적지만을 향해 갔습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인삼가게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통장을 꺼내 들었고 가장 질 좋은 6년근 인삼을 고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드리면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조금은 나를 다르게 봐주실까? 그렇게 인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수지는 예쁜 상자에 인삼을 담아 거실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몸에 좋다고 해서 준비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상자를 밀어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이딴 걸 사와. 나 약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치워. 순간 수진의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목 뒤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눈물샘이 간질거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녀는 그렇게 인삼 상자를 다시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박 여사는 방문을 굳게 닫았고 수지는 부엌 한켠에 앉아 식지 않은 인삼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상자에 담긴 것은 단지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녀의 용기와 마음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돌아갈 길은 없어졌습니다. 며칠째 박 여사와 수진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은 준비되었고 정우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들 사이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국을 떠도 반찬을 집어도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소리처럼 식탁을 울렸습니다. 그날 아침도 식사는 끝났고 수지는 조용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시작하자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처신을 알아야지. 누구 마음대로 그런 걸 사와. 시집살이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 없을 텐데. 수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가 멈췄고 물소리도 함께 끊겼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아프셔 보여서 걱정돼서 한 거예요. 박 여사는 순간 눈을 부릅뜨며 대꾸했지만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겁내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서 부딪혔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수진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도 마당을 쓸어도 텃밭에 물을 줘도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밤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갔던 걸까? 그냥 조용히 참았어야 했던 걸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선 외쳤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말할 권리가 있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랑 대화가 너무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숨이 막혀요. 정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좀 맞춰드리면 돼. 괜히 부딪히지 마. 수지는 그 말에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했고 그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수지는 베란다에 서서 어둠 속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한기가 살결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다음 날 수지는 아침밥을 차리며 칼끝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베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야. 내가 이 집을 나가지 않는 이상 견뎌야 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싸움 이후의 냉전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고립이었고 그 고립은 수진의 존재마저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말 없는 집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옆집 할머니가 수진을 부르며 담 너머로 김치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인사하며 웃었지만 웃음은 짧고 어색하게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 집 박 여사 원래 저리 독한 사람 아니었어.
젊을 땐 참 곱고 말도 많던 사람이었지.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늘 도도하고 무뚝뚝한 박 여사의 모습만 봐온 터라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감 일찍 보내고 혼자 아이 키운다고 그 고생이 말도 못해. 그 어린 아들, 너희 남편 말이야. 그 애 하나만은 절대 남의 손에 안 맡긴다고 손에 물집이 터져도 직접 키웠지.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어. 안 그러면 버티질 못했을 거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박 여사를 단지 까칠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여겨왔는데 그 이면에 감춰진 사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궁금함이 앞섰고 미움보다는 연민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국물 맛을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박 여사가 좋아하던 나물을 한 켠에 정갈하게 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녀의 손등에 자리한 깊은 주름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주름 하나하나가 어떤 시간 속에서 생겨난 것일까? 식사를 마친 후 박 여사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켜진 마당 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그림자를 보며 마음속에 생긴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몰랐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 작은 깨달음은 수진의 내면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얇은 껍데기 속에 감춰진 깊은 이야기를 이제 막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는 쉽지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조금은 달라져야겠죠. 수지는 달라진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하나 동작 하나까지 이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처럼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수진을 향해 차가운 말투로 일관했고 무언가를 도와드리려 하면 매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도 수진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불 빨래 도와드릴게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해. 짧은 대답은 칼처럼 들렸고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또다시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애쓴다는 것 자체가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텃밭을 매는 박 여사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저 손으로 저 등으로 정훈 씨를 키워내셨겠구나. 그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짠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은 마치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방패 같아 보였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들어봐요.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정우는 여전히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그냥 잊고 살아. 자꾸 마음에 담아두니까 힘든 거지.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꾹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깊은 고립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커튼 너머로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선 박 여사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문득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기침 소리에 놀라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언제나처럼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젓가락을 드는 손엔 힘이 없어 보였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국은 왜 이리 맵지? 속 다 쓰리겠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밤의 걱정, 새벽의 불안, 오늘 아침의 준비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참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수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어머니도 나도. 그녀는 외롭다는 감정에 잠식돼 갔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아픔을 알게 된 지금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미워만 했던 때가 감정을 닫고 살았던 그날들이 더 견디기 쉬웠는지도 몰랐습니다. 이해와 절망 사이 수지는 그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박 여사는 거실에 앉아 TV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눈은 멍하니 흐려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정훈이 출근하고 문이 닫히자 집안은 완벽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를 벗고 박 여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이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박 여사의 방은 오래된 가구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반쯤 내려와 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청소기를 꺼내고 먼지 쌓인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롱 안에 이불 정리를 하던 수진의 손이 낡은 서류 봉투 하나에 닿았습니다. 무심코 꺼낸 그것은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이었습니다. 종이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끌리듯 그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단정한 필체로 1988년 정훈 6살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생활비와 병원비, 학용품 구입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짧은 일기 같은 메모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국이 짜다고 타박했다. 돌아앉아 우는 걸 봤다. 내 마음도 소금물에 절인 듯 쓰라리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문장을 따라가면서 가슴 깊은 곳까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박 여사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외로움, 분노, 미안함, 죄책감 모든 감정이 담긴 글귀들이 수진의 가슴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다. 울고 싶은 날 정훈 얼굴만 봤다. 이 아이가 무너지면 나는 무너진다. 그래서 더 세게 굳었다. 그래서 더 모질게 살았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잔소리, 모든 차가운 말투, 그 모든 날카로움은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은 시간이 흐르며 굳어지고 결국 사랑을 가리는 껍질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이 책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정도 진심도 말로 꺼낼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고스란히 이 책 안에 마음을 담았던 것이겠죠. 수지는 책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두고 방을 정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평온함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무심하게 굴었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관계를 끝낼 생각도 없고 원망만 안고 살고 싶지도 않다고. 박 여사의 사랑은 비뚤어졌지만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지는 이른 시간부터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수지는 박 여사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소고기 뭇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소고기는 핏물을 빼고 무는 도톰하게 썰어 국물 맛이 시원하게 우러나도록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불 앞에 서 있는 동안 수진의 눈은 자꾸만 박 여사의 낡은 가계부와 그 안의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내 마음도 소금물에 절인 듯 쓰라리다. 그 문장 하나가 수진의 마음 한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올 무렵 국에서는 고소하고 시원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지는 상을 차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쁜 그릇에 국을 담았습니다. 밥과 반찬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식사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전혀 달랐으니까요. 박 여사는 익숙한 걸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보는 눈빛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 그녀가 국을 뜨길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는 국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가슴은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정적이 그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국은 좀 짜다. 수진은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박 여사가 여전히 자신답게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동시에 그 안에 익숙한 온기 하나가 섞여 있다는 걸 수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려 깔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박 여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부터는 더 잘 맞출게요. 제가 평생 어머니 입만 맞춰드릴게요.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어떤 잔소리도 미움도 다 품고 가겠다는 이해와 포기의 경계를 넘어선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순간 미세하게 눈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이어졌고 수지는 국을 다시 한번 떠 입에 넣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내면의 온도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죠. 그것은 미세하지만 분명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조심스럽고 조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박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그저 평소처럼. 하지만 수지는 그 발걸음에 담긴 무게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선듯 보였던 어깨선이 조금은 내려가 있었고 방문을 여는 손끝이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수지는 식탁을 치운 후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고 베란다의 화분에선 고개를 든 봄꽃 하나가 작은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물기를 털던 손을 멈춘 그녀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한마디가 어쩌면 처음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연결한 실마리였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던 찰나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뒤돌아보자 박 여사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었습니다. 말없이 내미는 그 행동에 수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그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수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그 숭늉 안에 담겨 있다는 걸요. 식사 자리의 평온한 침묵이 이제는 더 이상 냉정한 외면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텃밭에 나섰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수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날의 공기에는 묘한 편안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김을 매다 허리를 펴면 박 여사는 조용히 물병을 건넸고 수지는 그 손길을 조심스레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 연속극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TV 화면을 보며 가끔씩 헛기침을 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그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침묵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때로는 따뜻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지는 이따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를, 매일이 도망치고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던 시절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자신을요.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지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지는 조용히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국물에 녹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고 가장 깊은 맛으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텃밭을 비추고 있었고 조용한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수지는 마음 깊숙이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 둘 사이에 이제는 따뜻한 온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